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편의명어, 특히 시중에 돌고 있는 답안지를 보면 아무래도 영어에 관련된 사람, 아니 영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특히 독해의 답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안다면 이 영어의 특징을,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휘 문제는 틀릴 염려가 없죠. 사전을 뒤져보면 되는 거니까. 문법 문제도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명확하죠. 그러나 독해는 읽고 판독하고 두 번째 선택지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분명 단어와 구문은 100%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해석이 됐어도 선택지를 고르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출제자가 문제를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명확하게 집어넣었으나 정확하게 학생들이 해석을 못한 경우, 뭐 두 가지라 볼 수 있겠죠. 그 편의 용어는 어디에 속할까? 자, 본질은 그겁니다. 문법, 어휘, 진짜 어려운 거 독해다. 자, 이 문제는 2020년 한양대 편입영어 요지 문제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읽고 직접 선택해보는 좋은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선택지가 에서 제쳐놨던 3번과 5번이 어,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는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니고요. 그럼 왜 이렇게 틀렸겠는가? 단어를 찾고 구문을 분석해서 해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답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는 출제에 내는 분의 명확한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선택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실수도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가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In the English late 16th and early 17th centuries, the word novel seems to have been used about both true and fictional events, and even news reports were hardly to be considered factual. Novels and news reports were neither clearly factual nor clearly fictional. Our own sharp discriminations between these categories simply did not apply. Gibbon no doubt thought that he was writing the historical truth, and so perhaps did the authors of Genesis, but they are now read as a fact by some and fiction by others. Newman certainly thought his theoretical meditations were true, but they are now for many readers literature. Moreover, if literature includes much factual writing, it also excludes quite a lot of fiction. Superman comics are fictional but not generally regarded as literature. If literature is creative or imaginative writing, does this imply that history, philosophy, natural science are uncreative, unimaginative? 질문은 뭐 그렇게 그닥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 영국 사람이 있어서 17세기,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는 소설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팩트와 진실과 허구의 이벤트 둘 다에 썼다는 겁니다. 심지어 뉴스 리포트의 경우도, 자, 노벨에서 뉴스 리포트 넘어가죠. 이 경우도 거의 팩트로서 생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나버닐 소설과 뉴스 리포트는 둘 다 명확히 팩트도 아니며 명확히 픽션, 허구도 아니었다. 자, 우리의 이러한 날카로운 그런 차이, 구별, 이러한 카테고리의 구별은 심플하게 적용되진 않았다.
기본이라는 사람은 no doubt, 확실히, 의심 없이, 확실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역사적인 true, fact죠. fact를 쓰고 있다고. 그리고 아마도 창세기의 저자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지금 read, fact로 누구는 읽고 있고 또 일부는 fiction을 읽고 있다. 자, 이제 뭐로 바뀌었죠? 이 사람이 썼던 역사적인 것들도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거고, 창세기, 종교죠, 그쵸? 성경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뉴먼이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의 성경적, 그쵸? 신학적 메디테이션, 명상, 묵상, 이게 아마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그의 신학적, 성경적 그런 묵상도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리터처라고 생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리터처라면 이것은 픽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허구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만약에 리터처 문학이라는 것이 많은 팩트를 사실적인 라이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많은 허구는 제외한 거겠죠. 그렇다면 슈퍼맨 커믹은 슈퍼맨 그나 만화는 허구예요, 분명. 그러나 허구라면 아무래도 리터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터처로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문학이라는 것이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며 이미지너티브 라이팅, 창작적인 라이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암시하는 건가요? 역사나 철학이나 자연과학이라는 건 창의적이지 않고 창작적이지 않다. 이미지너티브하다 라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미지너티브를 리터처라고 한다면 역사나 철학이나 내추럴 사이언스는 크리에이티브고 이미지너티브냐 그러면 그렇지 않지 않냐 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어떤 카테고리를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선택지로 가보면 첫 번째는 문학의 정의죠. Definition of literature, define a social, historical context. 사회적, 문학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바뀐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아니죠. 그런 내용이 없었고 literature는 정의할 수 없다. 그것이 허구냐 창작이냐 이런 걸로 정의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넘어가자고요. 자, 저희 이 문학이라는 말에서 약간 꺼리낌 했어요. 그 뒤는 나쁘지 않는데 문학이라는 말이 좀 3번은 슈퍼맨 나가면 아니죠.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 중에 하나이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가 끌렸습니다. 흔히들 날카롭게 샤프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카테고리 사이에서 정확하게 맞죠. 그런데 요거를 탁 놓치면은 틀리게 되더라고요. 문학과 역사와 종교라고 딱 구별했어요. 그럼 과학은 과학 나왔었잖아요. 나부 소설은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문학과 역사의 카테고리라고 했거든요. 이 세 개 사이에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건 문학이고 어떤 건 역사고 어떤 건 종교야 라는 카테고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답이 아닌 걸 알 수 있고 저도 여기서 헷갈렸습니다. 4번에서. 근데 여기 다시 보니까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문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쓰기다라는 걸 해놓고 2번하고 좀 비슷한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자, 시스템적으로 트랜스폼 변형을 시켜가지고 intensify 강화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팩트죠. 팩트 이벤트인데 인생이라는 팩트 이벤트를 극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언어로 뭔가 강화시키고 뭔가 팩트인 것처럼 좀 더 극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쓰기의 어떤 종류다. 이거는 리터처의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가장 적절하냐? 2번이에요. 예. 요 두 개에서 헷갈렸는데 요거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위에 나와 있는 소설,
기억나죠? 소설도 허구냐 아니냐 그런 걸로 이제 구별했고, 그 다음에 뉴스 리포트를 이제 문학으로 볼 것인가,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애매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넓은 의미로 본 거 아닌가. 그래서 문학의 정의가 뭐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픽션이냐 창작이냐 이런 걸로서는 문학을 구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정의 내리기 힘들다로 정답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선택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런 범위에서 생각해 본다면, 보세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소설은 괜찮아요. 문학 맞죠? 뉴스 리포트를 우리가 문학이라 볼 수 있는가? 이건 조금 우리 상식적으로 약간 애매했어요. 그러나 이거 말고 답이 없다. 그렇죠? 근데 뉴스 리포트를 이제 옛날에 그렇게 보기도 했다라는 거지, 옛날에. 여기에서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역사적인 것들에 관한 거나 아니면 성경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근데 과거였다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본론으로 가서 해석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택지에서 어떻게 답을 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본인들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선택지에서 명확히 답이 아닌 힌트를 집어넣어요. 문학의 정의 해놓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말은 아예 없었거든요. 3번 슈퍼맨은 구체적인 하나의 예 중에 하나였지 주제가 될 수는 없겠죠. 요지가. 그래서 명확하게 잡아놔주고 하나의 예만 딱 집어낸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요거 괜찮았어요. 요까지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딱 써요. 과학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나오려면 다 나와야 되죠. 이게 확실하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의 카테고리라고 했으니까. 5번째는 문학이라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극화시킨다는 정의로서 새롭게 만든 거죠, 아예. 그러므로 이번이 확실히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게끔 비교 우위가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좀 더 틀린 말은 분명 아니에요. 좀 더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면 아마 요 단어가 어려웠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픽션이냐 이미지너티브냐 문제 없는 것 같고, 요거를 조금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출제 의도는 명확하네요. 주어있는 지문을 읽고 나서 주제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고 나서 들어가야 함정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었네요. 바로 4번 이런 경우 여기 안에 과학이 들어있는 거로 봐서 뉴스 미디어 기억나시죠? 그런 거로 봐서 확실히 아니란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이것도 1번도 확실히 거기에 아니란 걸 보여주는, 그리고 슈퍼맨도 당연히 아니란 걸 보여주는, 그렇죠? 확실히 보여주는, 그러므로 다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출제자들은. 두 번째 선택지는 지문에서 100% 나오게끔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헷갈릴 때는 지문을 잘 보시고 한 두 개 중 헷갈린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틀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선택을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수능 같은 경우는 바로 선택하면 답이 돼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한 번에 딱 선택하면은 오히려 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4번을 슬쩍 골랐거든요. 처음에 쓱 읽었을 때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수능과 역시 문제 출제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 생각이 됩니다.